네, 안녕하세요. 4월 30일 위성정보학개론 7주 2차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준 많은 질문 가운데 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답변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마이크로파 SA 수업은 지난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직 관측 방식, 즉 측면 관측이 아니라 수직 관측, 즉 요 아래 있는 그림에서 오른쪽을 얘기하겠죠. 이 방법으로 데이터를 취득할 때 좌우 대상물의 특성이 달라도 되돌아오는 데이터가 같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즉 우리가 이제 왜 그 측면 관측 방식을 하는지는 다들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수직 관측을 하더라도, 측면 관측이 아닌 수직 관측을 하더라도 좌우에 있는 물체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면은 돌아오는 어떤 데이터가 다르지 않느냐, 데이터의 크기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둘을 구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류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맞아요. 좌우 대상물 특성이 다르면 되돌아오는 데이터도 당연히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요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에는 뭐 나무 같은 게, 나무 같은 게 있고, 뭐 오른쪽에는 건물 같은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나무를 맞고 산란돼서 돌아오는 후방산란 에너지와 건물을 맞고 돌아오는 후방산란 에너지는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이게 다르는 건 다른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같은 어떤 특정 시간에, t라는 시간에 요 나무에서 맞고 온 에너지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 그리고 똑같은 t라는 시간에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 t라는 시간에 건물에서 맞고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같은 시간에 이 두 에너지가 동시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따로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만, 얘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면 t라는 시간에 요 나무에서도 맞고 건물에서도 맞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크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t라는 시간에 나무와 건물에 대해서 동시에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러지? 후황산란 개수가 겹쳐져 있다 보니까 얘가 나무인지 건물인지 이 둘을 구분을 하기도 어렵겠죠. 더 큰 두 개가 합한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만약에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 나무가 왼쪽에서 온 건지 혹은 오른쪽에서 온 건지 그런 거를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수직 관측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양쪽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당연히 다르지만 걔네 에너지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 관측 방식을 하지 않고 측면 관측 방식을 한다. 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레이오버 네 가지 사에서 발생하는 네 가지 영상 변조 중에 이제 레이오버, 여러분 잘 알죠? 레이오버는 경사가 심할 때 상하부 위치가 바뀌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 레이오버가 만약에 대상의 경사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상하부 위치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일단은 요 뒷부분 레이오버라는 말 빼고 이 뒷부분만 갖고 판단을 해볼게요. 대상의 경사도가 심하지 않으면 상하부 위치가 바뀌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자면 네, 이건 맞아요. 그죠? 경사가 예를 들어서 요 부분 혹은 건물 부분 경사가 심해서 이 나무 뭐죠? 산의 상부가 그 센서랑 더 가까워서 얘가 먼저 이미지화되고 그 다음 밑에 이미지화되는, 혹은 건물처럼 건물의 위쪽이 건물의 아래쪽보다 센서와 더 가까워서 건물 위쪽이 먼저 데이터가 취득이 돼서 위아래가 바뀌는 현상이 레이오버잖아요. 근데 요 경사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이 상하부 위치가 바뀌지 않겠죠. 그러면은 요건 이제 레이오버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즉, 이 대상의 경사도가 심하면 상하부 위치가 바뀌진 않는데, 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레이오버라고 하질 않는 거죠. 이건 뭐라고 하죠? 예를 들어 요 부분,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은 경사가 심하지 않잖아요. 심하지 않아서 위아래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실제 지형보다 더 영상에서는 압축돼서 표현이 되는 거죠. 즉, 대상의 경사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상하부 위치가 바뀌지는 않는데, 이거는 맞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는 레이오버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쵸? 이런 경우 우리 뭐라고 하죠? 포쇼트닝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즉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 대상의 경사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압축 같은 것이 일어난다. 압축과 같은 이제 포쇼트닝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얘는 레이오버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질문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질문 3번도 2번이랑 비슷한 느낌의 질문인 것 같은데 K5 같은 컴셋5 아리랑 5호 같은 싸 영상은 모두 4가지 영상 변조가 다 발생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일단 싸 영상은 이러한 기하학적인 왜곡, 영상 변조 자체는 일어나요. 지표면의 기복에 따라서. 왜냐하면 완전히 평평한 지역이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모든 지역이 이제 넓은 범위로 봤을 때는 고도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높낮이가 있는 지역에서는 어쨌든 이게 싸 영상이 되면서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영상 왜곡은 발생하는데 네 가지 영상 변주가 모두 다 발생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촬영을 한 지역에 뭐 산이나 건물 같은 지역이 없어요. 이렇게 이런 산이나 이런 건물 같은 지역이 없으면은 레이오버 같은 건 일어나지 않겠죠. 그쵸? 그냥 완만한 그런 경사를 지닌 부분만 있으면은 뭐 포쇼트닝 같은 거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위아래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레이오버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레이오버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높은 건물이 없으면 이제 그 섀도우 이펙트였죠. 섀도우 이펙트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답변을 하자면 싸 영상은 모두 어떤 기하학적인 왜곡을 발생을 시키지만 우리가 배운 4가지 영상 변조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하나 동영상을 보는 걸로 수업을 대체하려고 해요. 이 동영상은 우리나라 위성 여러 가지 쏘아 올렸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광학 센서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뒤에는 이제 최근에 쏘아 올린 센서들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어요. 약 38분 정도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앞에 이런 광학 센서 구조라든지 원리 이런 거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우리 수업이나 우리 과랑 막 그렇게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이게 쭉 봤는데 영상을 굉장히 재밌게 말도 잘 하시고 박사님이 또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를 보는 걸로 수업을 대체를 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황금 연휴죠.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석가탄신일, 다음 주 화요일은 또 어린이날. 여러분 어린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황금 연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퀴즈도 오늘은 내지 않을게요. 황금 연휴 여러분도 쉬고 저도 좀 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 노래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 노래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강의가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그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동영상을 보는 걸로 출석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쉬시고 뭐 다른 과목들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재충전을 하고 뭐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지난 시간 과제는 내주세요. 네, 그럼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